봄에 봄꽃 피듯 당신의 계절엔 당신이 활짝 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상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동사의 동사적 성격, 동사의 특성, 동사적인 특성들을 알아볼 건데요. 집어넣기에 못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가지고 만든 준동사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기에 못 주는데 거기에 그 특성들은 여기 있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어. 모든 동사는 주어가 있어야 성립되죠. 주어가 없는 동사는 없어요. 모든 동사는 다 주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명령문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였죠? 항상 유여서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든 동사는 다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사로 만들어진 준동사도 의미상 주어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의미상 주어라는 게 있는데 이 의미상 주어라는 게 그냥 공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얘가 어려워지는 이유, 의미상 주어가 좀 어려운데 어려워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략해도 될 때가 있어요.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거나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거나 일반인 모두가 의미상 주어를 얘기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의미상 주어를 쓰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I went there 이렇게 해서 봅시다. 나는 거기에 갔어요. 왜? 그녀를 보기 위해 라고 했죠? 그럼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사실 투부정사는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to 앞에다가 for 목적격 구조로 쓰는 게 이게 의미상 주어예요. 근데 지금 여기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왜?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우는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다음, 나는 원합니다. 그죠? 그가 그녀를 만나기를. 그러면 원하는 건 누구예요? 나죠. 하지만 그녀를 만나는 건 누구? 그죠. 기억하십니까? 자, 이게 오형식 구조였잖아요. 그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술관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있다 했죠. 결국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니까 따로 안 쓴 거예요. for 목적격을. 이해되시죠? 어떤 친구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I want 하고 for him to meet her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 있는데 네, 이거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틀립니다. 왜? want는 오형식이 되는 동사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뭐하러 길게 쓰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일 때, 혹은 일반인 모두가 의미상 주어일 때, 이럴 때도 쓰잖아요. 뭐 to learn French. 불어를 배우는 것은 is hard.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 앞에 따로 의미상도 안 썼죠. 그죠? 일반인 모두 뭐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첫 번째, 의미상 주어가 어려운 이유, 생략이 된다. 2번째, 의미상 주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다 표시 방식이 달라요. 표기 방식이 다르다. 자, 뭐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의미상 주어가 어려워져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차차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합니다. 2번째, 어형이 유지된다는 건데요. 이 어형이란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여기서 타동사라면 여기서도 타동사여야 돼. 여기서 자동사라면 여기서도 자동사야죠. 여기서 이형식이었다면 여기서도 이형식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타동사였다면 목적어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자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죠. 여기도 없어야 되고, 이형식이라면 보어가 있어야겠지. 여기도 이형식 다음에 보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어형, 동사로서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건데 조금 더 깊게 가면 예를 들어 want라는 동사가 동사로 쓰일 때 want라는 동사가 삼형식의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했죠. 그러면 동명사는 뒤에 안 돼. 동명사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준동사로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 to want가 되든지 혹은 wanting이 되든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도 투부정사가 오는 건 맞아. 근데 동명사가 오는 건 틀리는 게 일반적이죠. 이해되십니까? 어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혹은 want가 대절 취하면 돼요, 안 돼요? want가 대절 취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뭐 to want, wanting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대절이 오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형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 준동사는요. 동사를 모르고선 동사의 어형을 못하고서는 동사편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무조건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동사를 잘하고 싶으시면 동사를 진짜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동사의 어떤 사용 같은 걸 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조금 활용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준동사 어려워진 거고요. 다음 시제. 동사에는 시제가 12시제가 있어요. 12시제라고 하지만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쓰면 기본 시제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있죠. 이거 다 알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여기에 진행 시제. 그래서 과거 진행, 과진, 현재 진행, 현진, 미래 진행, 미진. 이해되십니까? 사람 이름 같죠? 그 다음 이번엔 완료 시제. 그래서 과거 완료, 과완, 현재 완료, 현완, 미래 완료, 미완.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얘네들을 섞어서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12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합시다. 근데 준동사에도 이렇게 12개까지는 아니지만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단순 시제, 완료 시제란 게 있는데 개념만 설명하자면 단순 시제란 것은 주절의 본동사와 같은 시제라는 거야. 본동사와 같아. 이해되시죠? 근데 완료 시제는 본동사보다 한 시제 앞섰어요. 자, 일단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일단 알고 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동사에 능동태, 수동태 있는 거 알잖아. 그죠? 준동사에도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표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자, 다음에 부사수식. 준동사가 이제 이거 조금 이건 헷갈리시는 양반들도 있던데 명사는 누가 수식하죠?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게 돼 있어요. 형용사 말고 다른 애가 명사 수식하면 틀렸다고 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동사는 누가 수식해? 동사는 부사가 수식해야 돼요. 동사를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으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동사로 만들어진 준동사, 즉 동명사, 부정사, 분사 같은 것도 부사가 수식해야 돼요. 형용사가 수식하면 틀립니다. 가끔 좀 헷갈리신 친구 중에 동명사 같은 건 형용사로 수식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개념적인 동사적 특성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준동사의 동사적 특성 첫 번째 동명사 얘기부터 할게요. 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동사적 특성은 주어가 있다, 음상주어, 어용이 유지된다, 시제가 있다, 태가 있다, 부사한테 수식받는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렇게 되는데 먼저 의미상주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주어는요,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주어가 인칭대명사라면 그걸 꼭 소유격으로 쓰게 돼 있고요. 사물인 명사라면 목적격으로 쓴다는 건데, 목적격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명사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명사 그대로. 이해됩니까? 그게 목적격이라는 얘기고요. 사람이나 생물, 즉 살아있는 존재, 생물일 경우는 얘를 소유격으로 쓰든 목적격으로 쓰든 둘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얘가 보통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얘예요. 얘는 거의 안 나오는 편이죠. 얘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명사가요, 감정 형용사. 우리 전에 수업에서 감정 형용사라고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꼭 사람 주어를 쓴다는 형용사 기억하시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 감정 형용사랑 친하거든요. 감정 형용사랑 친해서 많이 활용되는데 I'm afraid, 나는 두렵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감정 형용사가 나온 거하고 많이 연계되는데 감정의 이유, 감정의 원인 기억하십니까? 자, 주어 서술어 주어 is 이런 거 나온 다음에 감정 형용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구조 뒤에 이 감정을 느낀 원인을 사실은 원래 맨 처음은 뭐 이런 느낌으로 대절로 설명했던 거예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해서 그죠? 난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설명하는 게 원래 맨 처음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절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 언어의 경제성 줄이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를 투부정사로 줄인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로 줄인 게 우리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 감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얘는 하나 더 있어요. 이 감정형용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오브랑 친하거든요. 전치사 오브랑 친해. 근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대절이라는 내용을 하나의 동명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브 ing 구조로 만든 거죠. 지금 이제 할 건 이 오브 ing 구조를 설명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맨 처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am afraid that she is alone. 제가 딸내미가 하나 있는데 그 딸내미가 혜인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자기 혼자 막 울어버리곤 해. 아,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나중에 그 흑역사를 만들었다고 되게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비밀로 합시다. 자, 어쨌든 혜인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막 울어버리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혜인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게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막 무서워.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됩니다. 그녀가 혼자 있어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축약하고 싶은 거야. 감정형용사 누구랑 친했지? 오브랑 친했어. 그죠? 오브랑 친했고 다음 이걸 가지고 이 대절의 내용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대절의 내용을 가지고 동명사를 만들었는데 동명사의 원자재는 누구야? 동사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is의 원형 be에다가 ing를 붙여서 being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만든 is를 가지고 만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결국 여기서 인칭대명사 쉬잖아. 됩니까? 그럼 여기로 올 때 어떻게 와야 돼? 여기로 올 때 소유격 허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써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건 누구야? 나지만 혼자 있는 건 누구야? 그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때 이 허가 소유격으로서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아시겠죠? 자, 만약에 여기 허가 없다. 여기 허가 없어. 허가 없다. 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야? 난 내가 혼자 될까봐 무서워. 내가 혼자 남을까봐 무서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의미상 주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I'm afraid 그냥 바로 갈게요. that Sarah is alone 이라는 구조였어. 근데 여기 Sarah라는 명사는 생물인, 그죠? 사람 생물인 그냥 일반 명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Sarah라고 목적격 명사 그대로 쓰든지 아니면 소유격 Sarahs로 쓰든지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마지막 사물인 경우는 그 명사 그대로 목적격으로만 남겨놔야 돼. 이거를 소유격으로 쓰게 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정리해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인칭대명사가 의미상 주어라면 소유격으로 써야 되고 생물이라면 소유격으로 쓰든 목적격으로 쓰든 상관이 없고 사물이라면 목적격, 그 명사 그대로 쓰는 게 원칙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얘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형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work 몇 형식입니까? 1형식이죠. 그럼 전면구 부사만 있죠. get 여기서 되다라는 뜻이네. 2형식이죠. 그러니까 뭐야? 보어가 와 있죠. 그리고 여기 3형식이네. 재배하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와 있고요. give 여기 4형식이니까 목적어 2개 와 있고 make 여기서 5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와 있죠. 이런 식으로 동사의 어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동사의 어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긴다면 이렇게 동사의 어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 그죠? 동명사에서 일어나는 예외적 케이스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it is worse
명사, 뭐 이런 구조의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뭐뭐의 가치가 있다, 뭐뭐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해석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명사 대신에 동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it is worse ing 이런 구조가 되는데, 사실 이때 구조를 보면 이 worse 명사가 통째로 형용사예요. 이 worse라는 형용사는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전치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와서 그 명사까지 싸잡아야만 통째로 형용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형용사를 전치사적 형용사라고 하는데, 우리 전에 배웠던 like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worse는 마찬가지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니까 이 명사 대신에 worse ing 동명사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it is worse ing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it is worse ing 구조가 됐는데, 이 ing의 동사가 타동사로 만들어진 구조라면 뒤에 뭐가 있겠어요? 목적어가 있겠죠. 그죠? 왜? 어용 유지돼야 되니까. 이거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예외가 뭐냐면, 이때 it을 없애고 이 목적어가 앞에 주어로 가버릴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 it is worse reading this. 뭐 이것을 읽을 가치가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을 읽을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이때 이 it을 없애고 이 this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this is worse reading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reading이라는 것에 read 타동사잖아. 읽다니까.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목적어가 없죠. 그죠? 근데 맞아 틀려? 맞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외 it is worse ing 구조가 될 때 그 ing의 목적어로 가지고 주어를 만들었을 경우, it을 없애고 주어를 만들었을 경우는 목적어 없어도 인정된다. 이게 첫 번째 예외입니다. 자, 동명사의 두 번째 예외는요, 얘는 조금 조건이 복잡해요. 첫 번째, 주어가 사물인 명사입니다. 두 번째, 서술어가 want, need, require, deserve 라는 서술어야 돼요. 세 번째, 목적어가 to be pp 구조의 목적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사물주어를 가지면서 서술어가 얘네가 되고 to be pp의 목적어를 취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차는 세차되어질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need라는 동사가 to 부정사 목적어 취하니까 됩니까?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동명사 때문에 이게 나온 거잖아. 그치?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거예요. 자, 사물주어, 사물주어다. want, need, require, deserve 라는 서술어에 to be pp 얘기잖아. 이럴 때는 얘를 the car needs washing 이라고 써도 맞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need는 동명사 취하지 않잖아요. 그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불편했어요. 두 번째, 좀 더 간다면, 선생님, washing이 세척하다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뒤에 목적어 없죠?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사물주어에다 이런 서술어를 쓰면서 to be pp 구조의 목적어를 취한다면 이 to be pp를 동사원형 ing 구조로 쓰면서 뒤에 목적어를 생략한다. 이해됩니까? 이런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조심스러운 건 이때 얘를 또 수동이라고 빙 pp 구조로 쓰면 얘는 틀려요. 빙 pp로 쓰면 틀립니다. 얘는 무조건 능동태 구조로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기 나온 김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구조가 됐잖아. 그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빙 pp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능동태 구조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1번, 2번의 동명사의 예외 구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 동명사의 시제 얘기입니다. 자, 동명사의 시제 얘기인데, 자, 부인한 거 누구죠? 그죠? 언제 부인했습니까?
현재죠, 현재. 현재 시제니까.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봐봐. saying so.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거 누굽니까? 그입니다. 왜? 따로 의미상조가 없으니까. 따로 의미상조가 없는 거 보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조인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 누구? 그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언제 그렇게 얘기한대요. 동사원형 ing 구조라는 건 일반적으로 주절의 본동사와 같은 시제라 보셔도 무방한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걸 단순 시제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단순 시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 거 언제? 현재. 그렇게 말한 거 언제? 현재. 지금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그렇게 부인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게 단순 시제 얘기야. 근데 완료 시제라고 해서 동명사의 완료 시제는 having pp라는 구조를 취하게 되는데요. 부인하는 거 누구? 그. 부인하는 거 언제? 현재. 그런데 그렇게 말한 거 누구? 그. 그렇게 말한 거 언제? 과거. 과거에 그렇게 말했고는 지금 와서는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게 이제 having pp라는 건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일반 동명사로만 써도 다 과거적 성격을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동사편 삼형식에서 얘기할 때도 동명사는 과거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 동사가 목적어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설명했다시피 5가지만 딱 admit, deny, remember, forget, regret. 이 5가지는 having pp를 쓸 수도 있다고 했죠. 나머지 애들은요 사실은 having pp 구조를 목적으로 취하면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간 개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태는요. 자, 확신하는 거 누구? 나. 언제?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그 쇼를 보는 거 누구? 그죠. 의미상조가 다르니까 그라고 소유격으로 써놨죠. 그러면 언제 봅니까? 동사원형 ing라니까 뭐야? 주절의 본동사와 같은 시제 현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이제 태를 보는 거니까 그가 봤죠. 그가 봤으니까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도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능동태가 됩니다. 자, 근데 동일하게 I'm sure. 그죠? 확실한 거 누구? 나. 그죠? 언제? 현재. 그러면 그 쇼를 보는 거 누굽니까? 그 쇼를 보는 거 누구예요? 야, 이거 지금 안 나와 있죠. 그 쇼를 누가 본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건 뭐야? 그 쇼가 시청되어진다죠. 시청되어진다. 빙 pp. 수동태 빙 pp. 됩니까?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가 봐요, 쇼가 보여져요, 시청되어져요. 시청되어지니까 빙 pp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빙 pp 구조 수동태가 되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나온 proud나 여기 나온 sure나 다 무슨 형용사? 감정 형용사라는 거. 특별히 sure를요 판단 형용사 같은 형용사라고 이해하시는 분 계신데 믿는다는 건 감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확신한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 형용사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확신해요 뭐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마지막 부사 수식한다는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동명사를 누가 수식하고 있어? 부사가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부사는 그 위치에 따라서 수식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뭘 수식하는구나 라고 정확히 보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대로 보면 그들은 자랑스러워하죠. 그죠? 자랑스러운 거 누구? 그들. 언제? 현재. 그러면 담배 피지 않는 거 누구? 그들. 언제? 현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때 이 구조의 그들은 뭐야? 비흡연자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구조의 문장인데 이 낫을 여기서 빼고 여기다 집어넣다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 누구? 그들이죠. 언제? 현재. 그러면 담배 피는 거 누구? 그들이죠. 언제? 현재. 그래가지고 그들은 흡연자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부사가 어느 위치에 있어서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를 비롯한 준동사를 수식할 때의 부사 위치는 일반적으로 그 준동사 앞에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 일을 끝냈습니다. 그죠? by ing 뭐였죠? 뭐뭐 함으로써. 그죠? 그것을 단순히 뭐 함으로써? 인쇄함으로써.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 건데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merely 부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
ly를 지워버리고는 미열만 써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왜? 동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면 안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합시다. 선생님, 그런데 분명 동사원형 ing 구조인데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 들어갈게요. 여러분, 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용. 자, 전용이라는 개념인데요. 전용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말에서 쓰는 전용은 누구누구만 쓸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용은 그게 아니라 바뀌다. 용도가. 사용하는 것이, 그런 용도가 바뀌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여기서 전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빌딩이라고 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합니까? 빌딩. 뭐죠? 빌딩. 건물. 그죠? 건물 다 알죠? 빌딩. 다 알 거예요, 빌딩. 근데 사실 빌딩도요. 빌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원래는 동명사였죠. 그래서 건축하는 것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얘가 그냥 야, 건축물을 그렇게 쓰자라고 얘는 원래 동명사였는데 원래 뭐였는데? 동명사였는데 얘를 일반 명사로 쓰기로 약속을 해버렸죠. 이런 걸 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동명사였던 걸 뭐로 써서 그냥 일반 명사로 쓰는 거지. 근데 그렇게 전용이 돼버리면 성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일반 명사가 됐잖아. 일반 명사가 될 때는 형용사가 수식해도 상관없어요. 이래 맞아. 됩니까? 그런데 동명사 빌딩이라면 형용사가 수식하면 이건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야. 명사인 빌딩이라면 뒤에 목적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명사가 목적가 어딨어. 근데 동명사인 빌딩이라면 뒤에 목적가 있어야겠죠. 왜? 빌드가 타동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성격이 달라지는 걸 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용되어진 명사 같은 경우는 일반 형용사가 수식해도 돼요. 여러분이 헷갈린 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동명사로서 사용될 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부사만 수식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가자면 이 전용은요. 사실은 동명사에서는 그래도 간단해요. 그냥 일반 명사로 바뀌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근데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건 분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분사의 전용은요. 조금 여러 가지입니다. 분사를 그냥 분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얘를 그냥 형용사로, 그냥 일반 형용사로 써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I'm tired 뭐 이런 거 썼잖아. 그죠? I'm interesting 뭐 이런 거 썼잖아. 그지? 이런 거 쓸 때 얘가 우리 맨 처음 배울 때 이걸 분사라고 배웠어요? 형용사라고 배웠어요? 우리 일반 형용사라고 배웠잖아.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 형용사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야. 됩니까? 그렇게 원래는 분사였는데 일반 형용사가 된 개념도 있고요. 혹은 아예 분사 중에 부사로 전용된 개념들도 있어요. speaking frankly,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분사로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음, 아예 전치사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according to. 이렇게 될 때, 이게 사실은 분사에서 시작했던 거죠.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이 분사에서 시작한 전용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접속사로 전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admitting 이렇게 되면 admitting that 이렇게 되면 얘가 접속사로 활용이 된 건데 이 admitting 뜻이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의 뜻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다 생각해봐. 그러면 해석이 이상해지겠죠.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는 전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용이 되면 동사적 성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때 동명사의 이것과 전용된 명사 이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동명사의 동사적 성격입니다.